자, 막판 이제 정리만 하시면 되는데, 내용은 특강 내용 정리 자료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거라도 글로써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문으로 연습하시는 것은 요 백서 문제하고, 우리 동형모의사에 볼 거잖아요. 그래서 동형모의사 그것만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가시죠. 작년 자료 이렇게 보면, 작년 자료 가지고 작년에 어떻게 규칙하나 보면, 그 등기부에서 하나 빼고는 다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백선 자료하고 우리 내용 자료,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료하고 이거나 똑같아요. 내용 자료는 내용으로 정리한 거고, 요거는 이제 문제로 연습하는 것 뿐이고. 자, 1번 갈게요. 토지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뭘 안 했겠어요? 다 한 건데. 시험에 다 한 건데 뭐. 자, 1번 갑니다. 토지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를 이제 좀 줄이시라고. 그래서 같은 것을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1번. 우리 지적법의 제일 첫 번째 조문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다 기출 문제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토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그럼 2번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자, 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 지금 다 동그라미 친 게 다 가로놓기 기출 문제죠. 이게 다 기출 문제였고요.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결정할 수도 있다. 1번하고 2번은 주어가 다르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1번 문장은 국토부 장관이고 2번 문장은 지적소관청이 주어예요. 그 다음에 3번 이 토지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는 때는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작년 답이죠. 여기 들어갈 말.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 한 4번 나왔죠. 우리가 요 직권으로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직권을 하려면 제일 먼저 계획 세우잖아요.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동 현황 조사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동 조사부 만들고, 그 다음에 토지이동 조서 만들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만든 다음에 직권으로 정리한다. 오른쪽에 다 나오니까 다 나와요. 요 관련 지문은 수업 시간에는 안 할 거예요. 시간상 안 하는데 요 문제 푸실 때 요 옆에 문제와 관련된 지문도 같이 푸십시오. 자, 그 다음에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무엇별로 수립해요?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이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누가 세워요? 누가 직권을 하는 거야?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적 소관청 하면 누굴 말하죠?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적소관청, 요 지적소관청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험에 가까우니까 정확하게 하셔야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적소관청 하면 누굴 말한다?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해요.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장 얘기하는 거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어쨌든 지적소관청이 계획 세우는 거니까 무엇별로 계획을 세워야 돼? 시군구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죠? 지번 부여적별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무엇별로? 시군구별로. 시군구별로. 틀렸네요.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동 조사부에 토지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되셨고, 이게 64조 우리 지적법 제일 첫 번째 조문. 여기서 지금 제가 요 문제 없는 거는 우리가 시도자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요 직권으로 할 때, 직권을 할 때 승인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계획은 누가 세운다. 지적소관청이 무엇별로, 시군구별로 그런 조문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공간적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지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필지, 토지 단위를 말하고요. 필지는 지형 지물이 아닌 도면상 경계에서 구획되는 것이죠. 필지 경계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는 거다? 도면에 있는 거죠. 도면상 경계에 되고요. 우리나라 경계는 반드시 직선이에요. 우리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배 등록한 선이니까 경계는 반드시 직선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필지는 도해는 그림으로 경계점을 연결한 선으로 나오는 거고요. 수치적에서는 무엇으로서? 좌표로서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주된 용도의 토지 편을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구호 등의 부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일필지로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무슨 조문이죠? 여기 양입 조문이죠. 양입. 그래서 양입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에요? 한 필지로 하는 거죠. 한 필지. 뭐가 다른데도? 지목이 다른데도, 용도가 다른데도, 종된 용도의 토지들을 어디에,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해서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양입하는 거죠, 양입. 그래서 어떤 토지들이, 그 종된 토지를 양입이라고 하는데, 주된 용도의 토지를 편입해서 설치된 도로, 국어, 이런 토지가 뭐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양입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양입지. 그럼 양입지가 됐다는 얘기는 전부 몇 필지로 되어 있다? 한 필지로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양입지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양입지가 될 수가 없다 이 얘기는 한 필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된 용도가 되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종된 용도가 너무 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된 용도의 10%를 초과해도 안 되고 330제곱미터를 초과해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330까지는 되나요? 330까지는 되는 거죠. 초과하면 안 된다고. 까지는 되는 거예요. 종된 토지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입할 수 없고, 틀렸죠? 300이 아니라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자, 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필지별로 뭘 등록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등록했죠. 그래서 우리 법에 나오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번 문제 가볼게요. 3번 문제. 자, 지번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1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지번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무엇별로? 지번 부여적별로. 시군구별로가 지번 부여적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다음 2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의사나 대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중요한 조문이죠. 여기에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이라고 배운 거, 우리 공부한 거예요. 지번 변경 조문이에요. 이게 여러 번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제가 체크해드린 데가 다 기출문제죠. 그래서 지번 변경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시도의사가 하는 거 아니라고. 시도의사가 해서 틀린 문제였고, 기출문제 답이었고, 지번 변경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에요. 지적소관청이. 아까 위에서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고? 1번에서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붙이는 거지 시도의사가 부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번 변경도 지적소관청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요? 그렇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누가 인정하면? 지적소관청이 인정하면. 그래서 또 기출문제가 소유자가 신청 이렇게 나오면 X. 소유자가 신청해서 할 수가 없어요.
필요하다 인정하면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 필지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 필지. 여러 필지 지번 변경은 지번 부여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거니까 한 필지만 지번을 고치는 개념이 아니죠.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규모가 커. 그래서 요거는 시도의사 승인사항이다. 그래서 누구의 승인? 시도의사. 그래서 시도의사의 승인. 국토부 장관의 승인하면 X였죠. 그것도 기출문제였고요. 우리가 지번 변경도 토지 이동인가요? 지번 변경도 토지 이동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토지 이동하고 이거 지번 변경은 다르다고. 그래서 보통 토지 이동 누가 결정하는데? 응? 아까 위에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보통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잖아요. 근데 토지 이동 중에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하지 않는 게 있다고. 이해되시죠? 이게 지번 변경이다. 되셨죠? 뭐 다른 토지 이동, 뭐 분할, 합병 이런 건 소유자 신청해서 하잖아요. 근데 지번 변경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또 신청하지 않아서 하는 게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 변경도 법이 바뀌어서 하는 거지 소유자 신청해서 하는 거 아니죠? 그다음에 이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이 문장 이게 지금 제일 기본 조문이라고. 소관청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시도자의 승인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한다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동 결정할 때 그냥 소관청이 하는데 이 토지동 중에서 시도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두 개 있다고. 지금 했던 지번 변경하고 축척 변경. 뒤에 나오는 축척 변경하고 금방 했던 지번 변경은 특이하게 뭘 받고 해라?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는 겁니다. 왜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랬죠? 집단적 토지, 규모가 커서 집단적 토지 이동이기 때문에. 축척 변경도 지역을 정해서 해요. 축척 변경이라는 것도 한 필지만 축척 바꾸는 게 아니라 지역을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필지가 한꺼번에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번 변경도 지역을 정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 필지가 한꺼번에 바뀐다고. 그래서 이 두 개는 시도사의 승인사항이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지적법에 승인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은 없어요. 지적법 전체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 나온 건 하나도 없다고. 승인하면 다 누구의 승인? 시도의사의 승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죠. 산자를 붙이고요. 그다음에 4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의라고 표시한다. 의라고 읽는다. 줄로 표시하고 의라고 읽는다. 지번은 어디 북동에서 남서로? 북서에서 남서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왼쪽 위에서 북서기원법이죠. 북서에서 남동으로. 옳은 게 2번이었습니다. 옳은 거 고르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각 토지 이동 있을 때 지번 어떻게 부여하는지 볼까요? 4번 문제. 다음 중 지번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할 때는 지번 부여 방법이 똑같다. 자,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고, 그다음에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거고, 그럼 등록 전환하게 되면 토지대장이 처음 나오는 거다. 그동안 임야대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할 때나 똑같다. 신규 등록할 때나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자, 원칙이 뭐죠? 원칙.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죠. 근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번을 안 붙이고 본번을 붙이는 거죠. 이때 본번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번호여야 되니까 그 지번 부여적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죠.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인접지가 공교롭게도 최종 지번이거나 뭐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 이런 말이 나올 때는 표현이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이 말이죠. 어떻게 돼 있다고? 여러 필지 말이 나죠. 여러 필지. 이 말이 보이죠. 또 여기에 아까 무슨 말이 있으면 뭐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이 나오든지 또는 최종 지번에 인접한 경우 이런 얘기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로 갈게요. 자, 분할. 자, 분할을 하게 되면 여러 필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분할하게 되면 지번을 어떻게 부여한다? 일단 하나는 1필지의 지번은 하나는 무조건 분할 전의 지번. 옛날 거 그냥 쓰는 거죠.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꼭 부번을 붙여야 돼요. 근데 이 부번도 없는 부번이 되니까 표현이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1필지 지번은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예.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이런 거 봤을 때 이 자리에 1필지 지번은 본번으로 하고 이런 말 나면 안 되죠. 1필지 지번은 본번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네, 뭐라고 하나?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하고.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하고. 요때 분할할 때 방향은 어디서부터 붙여요? 요 분할 전에 지번은 왼쪽 위, 북서기 원법이죠. 왼쪽 위부터 붙이는 게 원칙인데 건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물 쪽을 요걸 먼저 붙이는 거잖아요. 북서기 원법과 상관없이. 그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죠. 분할 때 건물 쪽을 먼저 붙입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는 없지만 합병할 때는 어떻게 하죠? 합병은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럼 합병하게 되면 선순위 지번. 네, 선순위 지번. 근데 선순위 지번을 안 붙이는 경우도 있다. 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죠. 신청. 네. 그래서 10번지하고 11번지를 합병하면 몇 번지예요? 10번지하고 11번지를 합치게 되면 선순위 10번지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11번지를 쓰는 경우도 있냐고. 선순위가 아닌 11번지를 쓰는 경우도 있다. 11번지에 뭐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건물이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11번지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번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합병. 자,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죠. 도시개발사업 하면 측량 이름이 지적 확정 측량. 그럼 도시개발사업에도 지번을 새로 부여한다고. 신도시 개발되고 이럴 때 지번 새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떤 식으로 붙여요? 어떻게 붙이지?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만 부여하죠.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만.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 이건 언제 나오는 표현? 이건 아까 신규 등록전 할 때 원칙이잖아요.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이 아니라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 물론 종전의 지번 중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블록식, 블록 단위로 해서 같은 본번의 부번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하든지 또 단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부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여기 틀렸고요. 지번을 부여한 때는 사업 계획도에 따르다. 자, 준공되기 전에. 여기 키워드죠. 도시개발 사업할 때 지번은 언제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아까 이 도시개발 사업할 때 지번은 언제 부여하는 거예요? 준공돼야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준공되기 전에 부여할 수도 있다. 이때 근거 자료는 사업계획도예요. 또 가로놓기로 여러 번 냈죠. 가로원에 들어갈 말은 사업계획도예요. 준공 전에는 사업계획도. 준공 후에 할 때는 지번별 조서에 의하거든요. 근데 준공 전에는 사업계획도에 따릅니다. 자, 다음 5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길 때, 자, 결번. 결번이 생길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요. 이것도 가로넣기. 결번은 결번대장에 적어. 그럼 결번의 사유가 어떤 게 있죠? 결번 사유. 합병. 그 다음에 분할.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 구조를 보았을 때 문장에 여기는 뭐고? 요 얘기는 사유 얘기하는 거죠.
이 문장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 사업 하면은 결번이 생기는 사유가 많냐고. 도시개발 사업할 때 아까 어떻게 한다? 아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 어떻게 보시나요?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종전에 있었던 번호 중에서 안 쓰는 번호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결번이 생기는 거예요. 합병도 결번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분할 들어가면 안 된다. 분할은 번호가 늘어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어지는 번호가 없죠. 신규 등록 없죠. 신규 등록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등록 전환 결번 생겨요? 생기지. 그러니까 아까 등록 전환 신규 등록을 같다는 말은 새로 쓰는 번호 방식이 같다는 얘기고, 그럼 등록 전환은 기존에 있었던 토지냐고. 기존에 어디에 있었던 거. 임야대장에 있었으니까 산 몇 번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지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번이 생겨요. 그래서 결론, 요 가로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말, 분할하고 신규 등록. 분할하고 신규 등록. 그 분할하고 신규 등록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바로 뒤에 문제에 나오지만, 그 도시개발 사업하고 똑같은 방식이 뭐가 있나요? 도시개발, 자, 5번에 다음 중 당해 지번부의 최종 본번, 다음 본번호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는 최종 본번, 이건 최종 본번, 다음 본번 지번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죠? 최종 본번, 다음 본번호 지번 부여할 수 있는 게 아까 신규 등록 전환할 때, 아까 세 가지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붙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할 때도 아까 부족하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붙일 수도 있죠. 또는 단지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찾으시라는 얘기인데, 그럼 도시개발 사업하고 똑같은 것이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요 네 개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분할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는 분할 전에 지번을 하고 나머지는 꼭 부번을 붙이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요. 그래서 원래 아까 4번 문제 5번 지문, 5번 조문에 요 가로 안에 요게 다 들어가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 뭐가 생긴다고. 결번이 생기는 거죠. 결번이 생겨요. 네. 그리고 결번은 어디에다 적는다고요? 아까 결번대장에 같이 풀어봤습니다. 다 연결되는. 자, 6번. 자, 지목 문제입니다. 지목. 자,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지번은 다 부족하죠. 지목. 자, 우리나라 지목은 하나의 필지, 하나의 지목만 등록한다. 그래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 그래서 1필 1지목이 원칙이죠. 그다음에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이게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죠. 주지목, 추종의 원칙. 3번.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일시적일 때는. 않는다. 이게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4번. 도시기획사업 등 관계법령 택지 조성 사업으로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없어도 그 지목을 대로할 수 있다. 자, 여기 포인트가 뭐죠? 택지로 조성됐다고요? 그러면 건물이 없어도 이런 것이 없어도 대로할 수 있다. 이것을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사용 목적 추종. 추정이 아니고 추종. 사용 목적에 따른다고. 추종의 원칙.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요 대에서도 나오고 공장용지도 나오죠. 그래서 원래 공장용지는 공장 건물이 있어야 되나? 네? 원래 있어야 돼요. 원래 다시 한번 그리면 100번지 전이에요. 여기다가 집 지을 수 있어요? 지금 지목이 뭐죠? 전이에요. 그럼 집을 지어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죠? 집 지을 때?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준공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언제 지목을 바꿔? 이 공사가 준공될 때, 요때 지목을 바꾸는 거라고. 됐죠?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전인데도 집 짓냐고. 전에다가 집 지을 수 있다니까요. 공사한다니까요. 뭐만 받으면 된다.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밭인데 공장 지을 수 있냐고. 밭인데 공장 지을 수 있다고. 뭐만 받으면, 허가만 받으면.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형질 변경 등의 허가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이 공장 용지에다가 공장을 짓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 지금 이 땅에 현재 지목이 공장 용지여야 거기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현재 전인데도 공장 지을 수 있냐고. 예,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허가를 얻어서 다 지으면 지목은 언제 바꾸는 거예요? 공장이 다 지어진 다음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공장 건물이 이제 지어져야 지목을 공장 용지를 하는 거라고. 원래는 그런 건데, 이게 이 땅이 여기가 산업단지 조성한다. 공장 부지를 조성했다. 예, 허가를 받을 때 뭐로? 공장 부지로 허가를 얻었어요. 예, 그러면 아직 공장 건물이 안 지어져도 지목을 공장 용지를 할 수도 있냐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미리 해둔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사용 목적 추정이에요. 목적이 정해졌으면 그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바꿀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기출지 문제잖아요. 기출지 문제. 읽어보시면 도시계획사업부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 자, 뭐로 했다고요? 택지로 조성했다. 택지 공사가 종료된 토지는 무엇이 없어도 건축물의 사용성, 아직 건물이 다 안 지어졌어도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도 지목을 대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용 목적 추정 원칙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목은 어디에다 등록하죠? 응? 지목은? 우리 지목. 목도장. 지목은 도,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거기만 등록하잖아요. 그래서 부로 끝나는데 뭐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런 데 지목 안 써요. 그래서 목도장, 근데, 목도, 지적도, 임야도에 지목을 쓸 때는 정식 이름으로 안 쓰고 한 글자만 쓰잖아요. 한 글자에. 지면이 좁으니까 한 글자만 쓰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했을 때는 지목을 정식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에다 한 글자 쓰는 것을 우리가 법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부호로 표시한다 그래야지. 한 글자만 쓰는 것을 도면에는 지목을 부호로 표시한다. 그때 한 글자를 쓸 때는 첫 글자 쓰는 게 원칙인데 중복되는 것 등이 있어가지고 4개의 지목은 두 번째 글자 쓴다. 그래서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 얘기. 그래서 공원은 도면에 뭐라고 쓴다? 공이라고 써야죠. 원이 아니라 공이라고 써야죠. 원이라고 쓰는 건 유원지. 유원지가 원. 요거는 이제 여기가 틀렸는데요. 요 문장 지문에서 여기를 틀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냐? 공원은 지목을 토지대장에 공으로 표시한다. 그럼 X라고. 여기가 틀리게 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글자를 쓴다는 것은 어디에 그렇게 쓴다. 도면에 그렇게 쓴다는 거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으로 다 써야 돼요. 예, 그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 답은 5번이었고요. 네. 작년에도 지목은 2문제 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주목을 몇 개로 분류해놨죠? 법에서? 28개. 그래서 각 지목 우리 시행령, 우리 1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로 단서 위주로 내니까, 단서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